안녕하세요. 니어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8회차 진행을 맡게 된 최세인입니다. 오늘 8회차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특징, 다오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다오를 실제로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오의 정의입니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걸 한다는 뜻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직 운영에 기여를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오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 자율성, 투명성, 그리고 분산된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탈중앙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는 다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조직은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고 의사결정이 상위 계층에서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오에서는 이러한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분산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조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오에서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이나 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은 자율성입니다.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오류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자금이 분배되거나 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이 실행됩니다. 세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다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원장입니다.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의 사용 내역이나 투표 결과 등을 모든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된 거버넌스입니다. 분산된 거버넌스란 무엇이냐면 다오의 의사결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조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와는 차별화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오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토큰입니다.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방금 전에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오의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상에 구현된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로 어, 예를 들어서 다오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자금이 분배되거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 모델 또한 다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거버넌스 모델은 의사결정 구조를 정의합니다. 이등 운영 방식을 결정하며 주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은 다오의 경제적 기반을 다루는 요소입니다. 이는 다오 내에서 가치의 저장, 교환, 보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토큰은 주로 ERC20 표준을 따르며 다오의 자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큰은 구성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며 이는 참여를 유도하고 기여를 장려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을 완료하거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토큰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토큰은 다오의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다오에서는 토큰 소유자가 투표 권한을 가지며 이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토큰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큰의 비율에 따라 투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다오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자금의 사용 내역이나 투표 결과 등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분산화입니다. 다오는 중앙 집권적인 관리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집권적인 관리자가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CEO나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내리지만 다오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로 자동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많은 관리 업무가 자동화됩니다. 넷째로 글로벌 접근성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다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다오에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성입니다. 투표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 특정 소수의 의견이 조직 전체를 저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 이제 다오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입니다. 다오는 아직 많은 국가에서 법적인 지혜가 불명확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회사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인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다오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투자자나 참여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모든 결정을 투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시장 변화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안 문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더 다오 해킹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5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해커에 의해 탈취되었었습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오류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다오의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넷째, 책임 소재 불분명입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책임자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참여 저조입니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오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오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조직, 그러니까 현재 저희의 구조와 다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다오는 온라인이고 기존 조직은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 조직은 현재의 법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는 다수의 커뮤니티로 구성됩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띱니다. 기존 조직은 단일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특정 목적을 가진 단일 조직체로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다오에서는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기존 조직에서는 고용 계약을 통해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오는 역량 기반과 우연에 따라서 업무가 분배됩니다. 하지만 기존 조직은 역할 기반과 할당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됩니다. 이는 각 직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오에서는 분산 방식과 자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각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존 조직은 중앙제어와 자동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관리와 시스템 자동화에 의존합니다. 또한 다오에서는 투표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기존 조직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어, 다오에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기존 조직에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오에서는 기여한 것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존 조직에서는 계약의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다오 생성 및 관리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오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오 생성입니다.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상에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다오의 규칙과 구조가 정의되며 초기 자금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제안 및 투표입니다. 구성원들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나 운영 방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제출되면 모든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자금 관리입니다.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금을 관리합니다. 자금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며 승인된 제안에 따라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관리 없이도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다오를 만드는 컨트랙트인 스푸닉 다오라는 컨트랙트 그리고 GitHub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코드를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간단하게 한 줄로 이 컨트랙트의 의의를 적어놨습니다. 이 컨트랙트는 다오 내의 각 구성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리고 각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컨트랙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오에서는 구조적으로 흐름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나와 그리고 밥이 제안 및 투표를 진행하면 여기서 네, 프로포즈 그리고 보트 제안 및 투표를 진행하면 다오 컨트랙트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표에서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스트로 다오라는 프로그램의 UI인데요. 이는 스푸닉 다오 컨트랙트 위에 구축되는 웹사이트로 사용자들이 다오를 직접 편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스푸닉 다오를 이용해 바로 다오를 생성 및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미 만들어지고 현재 니어에도 컴포넌트로 배포되어 있는 UI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 이거는 이제 덕스에 이제 나와 있는 코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다오를 생성하는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오의 설정을 정의하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객체는 컴피그와 폴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피그는 다오의 기본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name은 primitives라는 그 다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오의 목적,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있다면 메타데이터를 여기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빈 문자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폴리시는 초기 정책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다오의 초기 구성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밥.ni어가 초기 구성원입니다. 다음으로는 nier.core 함수를 통해서 니어 블록체인에서 계약을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는 다오를 생성하기 위해 스푼닉 다오.nier 계약의 크레이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호출할 계약의 계정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푼닉 다오.nier이고요. 두 번째는 호출할 메소드의 이름으로 create를 호출했습니다. 세 번째 인자는 메소드에 전달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name과 args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름은 primitives, 그리고 args는 buffer.from으로 해서 다오의 설정 객체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하고 이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값입니다. 네 번째는 가스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금액을 가스 비용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기 자금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초기 자금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오의 목록 조회인데요. 다음에 목록을 조회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어 니어.view 함수를 이용해서 니어에서 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 스푼닉 다오.ni어라는 곳에서 get 다오 리스트 함수를 호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으로 이런 식으로 다오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다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있던 다오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던 것들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안의 고유 식별자, 이 from index는 제안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것 또한 near.view 함수를 통해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ear week news contribution spinning down.near라는 곳에서 제안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6이라는 제안의 고유 식별자를 통해서 그 제안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을 하나만 이렇게 일단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제안을 제출한 사람의 계정 아이디 그래서 테스터네그.ni어라고 써 있는데요. 그리고 제안의 세부 설명입니다. 이 세부 설명을 지금 좀 잘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니어 블록체인이 라우터의 테스트넷 만다라에서 이제 활성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 종류, 제안한 것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퍼는 전송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산의 전송을 제한하고 토큰 아이디 그리고 리시버 아이디 그래서 여기서는 비어 있지만 토큰 아이디는 전송할 토큰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리시버 아이디는 전송받을 계정 아이디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터네그.ni어입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는 전송할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50만 니어 이게 이제 니어로 환산하면 50만 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승인되어 있다는 것은 제안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고 또한 투표수는 이렇게 1, 0, 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성원이 한 명 찬성하고 한 명 반대하고 0명, 한 명 찬성, 0명 반대, 그리고 0명 기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brgk-93444.near라는 계정이 어프로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다오 제안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과 같이 near.콜 함수를 사용해서 near 스마트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어, 호출할 계약의 계정 아이디 그리고 메소드 이름 하고 이제 메소드의 인자를 넘겨주는데요. 이 메소드에 넘겨주는 인자는 먼저 어, 이 제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류입니다. 이 종류에는 또다시 토큰 아이디, 리시버 아이디 그리고 어마운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오 제안에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호출할 메소드의 이름, 호출할 메소드의 이름으로 액트 프로포저를 가져왔고요. 여기에다가 액션을 수행할 제안의 아이디에 대해서 그 인덱스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보트 어프로브 제안을 승인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오의 투표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큰 웨이트와 후에 살펴볼 롤 웨이트가 있는데요. 먼저 토큰 웨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웨이트는 투표의 가중치가 보유한 토큰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토큰 소유자의 영향력을 반영해서 토큰 토큰이 많을수록 투표의 그 영향력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토큰 기반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투표 권한은 그들이 보유한 토큰 수에 비례하고 투표 비율은 전체 토큰 공급량에 대해 계산됩니다. 토큰 웨이트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표성은 토큰 웨이트 시스템은 자본을 많이 투자한 구성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원하는 토큰을 별도의 스테이킹 계약에 예치합니다. 그 후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토큰을 위임하여 투표 가중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위임된 모든 토큰을 포함하여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큰 회수에 관련한 건데요. 위임된 토큰은 한 투표 기간이 지나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표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들은 토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토큰 웨이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지므로 더 신중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생겨나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본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주가 아닌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표 정책 방식인 롤 웨이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웨이트는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투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더 많은 투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역할 기반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롤 웨이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역할 기반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의 투표 권한은 그들이 가진 역할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투표 비율은 역할 보유자 수에 대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롤 웨이트 시스템은 각 역할 보유자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부여받은 구성원은 해당 역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동일한 투표 가중치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거나 기존 역할을 제거하는 제한을 통해 역할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역할과 관련된 정책은 다오의 규정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롤 웨이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웨이트 방식은 첫 번째로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투표 권한이 부여되어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역할 보유자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므로 특정 역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겨나는 단점으로는 역할의 정의와 부여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역할 보유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오의, 다오의 개념부터 해서 이제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